그래서 오늘은 예비 고3이라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Q&A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3가지 질문을 좀 뽑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직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잘못된 소문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던 학생이죠.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지만 또 뭐 꼭 축구를 잘해야지 축구 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제가 지금 뭐 축구를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어떤 전략적이거나 전술적인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꼭 지금 당장 축구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그런 부담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보네요. 제 친구들이 보면은 욕할 겁니다. 네네. 근데 친구분들은 안 보실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뭐 지금 즉흥적으로 주신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한테 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제가 뭐 10시간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은 그럼 10시간만 공부하고 2시간은 뭐 놀 것이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여유 시간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물론 뭐 하루에 24시간 공부하기는 어렵겠죠. 24시간 공부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어려운 어렵죠. 일이니까 불가능하죠. 뭐 학생들마다 뭐 자는 시간 같은 것들이 뭐 다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밤 시간에만 따지면 뭐 한 6시간 정도 잔 것 같지만 부족한 잠 같은 것들을 뭐 제가 느낄 때 조금 불필요한 학교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실에서라든지 뭐 이런 시간을 잠을 자는 걸 채워서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잤던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정말로 학교에 1등으로 도착하고 독서실에서도 제일 늦게 나가고 막 이런 친구들도 5시간 있었거든요. 미만으로 자는 고3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막 어떤 정도의 시간을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기 중에는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있고 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의 시간을 많이 챙길 수 없다 보니까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뭐 방학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은 놀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여유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잡은 포인트는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사실 이게 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질문이 학생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과목 간의 학습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더욱이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만 공부를 했을 텐데 고3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탐구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습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부할 양이 늘다 보니 어떤 것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 여기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연구는 여기에서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다 다르죠. 어떤 학생은 뭐 국어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이 부족할 수 있고 뭐 어떤 학생은 영어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또 탐구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국어를 많이 해야 돼, 수학을 많이 해야 그쵸. 돼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본인 그쵸. 스스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입시에 있어서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 수시의 비중이 크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고 했을 때 고3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과목은 수학일 것 같아요. 문과든 이과든 자연계 학생이라고 그러면 더 특히나 수학이 더 가장 해야 될 포인트가 것 되겠지만 인문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과목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뭐 올해처럼 국어가 갑자기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입시에 있어서는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수학을 잘 본 유리하겠지만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한 현상은 아닌 거죠. 그쵸. 아마 이제 뭐 역대급 네네, 그쵸. 수능이었으니까. 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이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본인들이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그쵸. 어떤 성적 분포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예상한 하고 것보다 있는 너무 것 높게 같아요. 나와서 네, 따라서 이제 내년에는 뭐 올해처럼 국어가 어렵지는 않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소홀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수학을 가장 포인트를 두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은 보통은 이제 국어나 영어라고 생각할 텐데 영어는 모르겠어요. 이제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많이 수학과 안 영어가 하죠, 예전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 시간을 좀 작게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뭐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뭐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절반 가까이로 줄고 뭐 2등급도 5% 가까이 줄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제 좀 상위권 등급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얕봤다가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뭐 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저라면 일단은 국어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무게를 두고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라는 게 뭐 영어를 소홀히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원점수 자신이 그죠. 본인이 목표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90점 그러니까 1등급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면 평소 모의고사 때 딱 90점을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94점, 95점, 96점 이런 식의 목표를 두고 2등급이라고 하면은 뭐 한 대여섯 문제는 틀려도 되겠지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춰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뭐 수학과 뭐 수학 다음에 국어 그 약간 비슷한 정도로 영어 그렇게 뭐 탐구 뭐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네네, 말씀을 그쵸. 계속 주시는 네네. 것 같아요. 결국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에 맞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굳이 수학에 많은 시간을 두기보다는 국어나 영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공부법인 것처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분배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본인의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하는 거 그것들을 되돌아보는 거 그게 사실은 지금 방학 시기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 해주는 대로 그렇죠. 뭐 진도 그냥 따라가다가는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한테 이 수업이 뭐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는 어떤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게 최고의 조언이 아니실까 싶어요. 겨울방학 땐 너 자신을 먼저 알고 공부법을 계획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기출문제 풀이를 좀 중점으로 둘까? 개념 학습에 좀 더 무게를 둘까? 사실 여기 두 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님 여기에서도 좀 조언을 주시면. 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뭐 정답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뭐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무작정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당연히 그 개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고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사전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일 것 같거든요. 어떤 풀수도 과목에 아마 있을 못할 거예요. 못 풀 그쵸. 거예요. 아마 네네. 사전을. 그러니까 보통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뭐 개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뭐 몇 가지 공식,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념은 아는 것 같아. 그냥 기본적인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문제에 적용하기가 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학 기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짚어보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1등급을 받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수능까지 이어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해서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그런 학생들도 상위권 학생들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개념을 훑어보고 기출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3가지 질문에는 정말 충실하게 답변을 잘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근데 과목별로 내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할까? 사실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뭐 상중하 뭐 이렇게 나누기도 좀 그렇지만 수준에 따라서도 학습법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여기에도 좀 학생들이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님 과목별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국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 시험은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은 올해보다는 다소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소홀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읽는 습관이 좀 많이 잘 들어있다든지 어떤 독해력 같은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지금은 읽으면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네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던 거고요. 저는 책 읽는 거 같은 것들을 그냥 좋아하시고, 소설책 같은 거 뭐 네. 이런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읽었었지만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수시도 사실은 저희 때는 수시 같은 것들이 큰 비중이 아니었지만 뭐 학교 생활도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절해야 책도 뭐 되니까. 읽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국어에 있어서는 사실 개념이라는 것들이 문법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라는 건 사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지 내가 수능이나 아니면 뭐 어떤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걸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가 맞았어, 틀렸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그렇죠. 갖춰가면서 푼 문제인지 아니면 틀린 문제는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생각하느라 틀린 건지 아니면 뭐 보기 2개 중에서 항상 헷갈리는 편인데 그 중에서 항상 좀 잘못된 답을 고르는 것 같다든지 어떤 그런 틀리는 유형 같은 것들도 사람마다 조금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설, 그러니까 해설지를 꼼꼼히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1번을 골랐는데 5번이 정답이래. 5번이 정답인 이유 같은 것들은 해설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읽고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해설지를 읽고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없지만 사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5번을 고를 수 있겠다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1번에서 정답의 한계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왜 오답인지에 대한 공부까지도 사실은 꼼꼼히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게 이래서 답이 5번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고른 답이 왜 오답인지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그런 것들은 사실 해설지에 꼼꼼히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2, 3, 4, 5번 선지를 다 해설해 준다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선지들만 해설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오답을 골랐는지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답의 향기에 취하지 않는 그런 어떤 되게 문학적인데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 처음 주신 거는 뭐 어떤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뭐 하위권 학생 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조금 점수대가 안 좋은 학생이다, 낮은 학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뭐 한 군데에서만 발견되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좀 부족한 학생들일 것 같기는 네네네. 해요. 뭐 문법도 좀 어려울 거고, 뭐 화작문 쉽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독서에서도 틀리거나 문학에서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 강의 같은 것들이 뭐 학원에서도 잘 개념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설 인터넷 강의나 이런 곳에도 있지만 개념 강의들이 있긴 하죠. 뭐 EBS 강의를 통해서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개념 강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EBS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봤으면 하는 건 국어는 정확하게 푸는 것, 좀 오답의 향기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해설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맞춤 문제라 하더라도 본인이 왜 이걸 정답으로 집었는지 그 이유들을 좀 명확히 잡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어서 수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학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국포자, 뭐 탐포자 이런 말은 없잖아요. 수포자만 유일하게 있는 단어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학습 계획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까다로운 4점 문제를 맞추는 게 뭐 한 3, 4등급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4점 문제를 맞추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수능은 사실은 정말 키가 되는 문제, 2문제 혹은 3문제를 제외하고는 4점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3점 문제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문항들이 좀 그다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한 4등급, 3등급이기 때문에 한 2등급까지가 목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키가 되는 문제, 그렇죠. 어떤 킬러 문제라고 얘기되는 어떤 2문제, 3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서 안 틀리는 것들이 중요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너무 난이도 높은 문제에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풀이하면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문제를 평소에 문제집을 통해서 풀 때는 잘 풀 수 있는 역량들이 없지 않아요.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의 부담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렇죠.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런 친구들은 시간을 재면서 평소에도 시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문제풀이를 할 때도 뭐 2분이면 2분 한 문제에 뭐 3분이면 3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고 풀이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킬러가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피하고 어떤 학습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100분이라는 시간이 남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분 안에 풀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만약에 뭐 1분 안에 풀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1분 동안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그냥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굉장히 계산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네,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혹시 실수가 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들. 해봐야겠죠. 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다 이제 점수대가 더 낮은 친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수포자라는 것들을 사실 지금 수학을 포기하자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쉽진 않아요. 다만 수능 정시에 있어서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기권 대학부터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이 5등급, 6등급이라고 해서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공부했을 때 그게 뭐 꼭 2등급,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은 정말 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것들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어떤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금 전략적으로 수학을 뭐 어떤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해야 될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수학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 수학을 있고 반영을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같은 것들을 그냥 공식을 알기 때문에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공식을 알고 그 문제를 적용하고 뭐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집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서 실수가 없고 또 그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같은 것들을 갖출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번 방학을 통해서 갖추고 아무래도 뭐 3월, 4월 지나가면서는 조금 더 수능 난도에 맞는 문제 같은 것들을 풀면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진짜 급하게 마무리했네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뭐 공부로 유명한 사람들을 봤을 때도 같은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 개념도 중요하고 기출 문제를 좀 반복을 해가면서 좀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어서 영어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영어가 어려우면서 어려웠는지 학생들의 학습량이 부족했는지는 좀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영어가 사실 발목 잡은 학생들이 제법 있었던 수능이었었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고2 예비 고3 학생들은 좀 영어를 좀 전략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학습 계획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교재가 EBS 그 수능 연계 교재겠죠. 뭐 그쵸.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교재일 텐데 아마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올해 교재가 이제 나올 텐데 사실 그 문항들이 그대로 그 지문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연계 초기에만 하더라도 정말 그 지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잘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수능을 잘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다만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다른 교재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EBS 수능 특강이 뭐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고 그 지문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글쎄요.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어휘를 모르면 사실은 그 뭐 문장의 해석이라든지 어떤 내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 투자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휘 공부만이라도 일단은 조금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래도 절대평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어휘 공부라도 일단은 꾸준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매일 꾸준히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뭐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 분량 정도씩은 풀면서 어떤 감 같은 것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좀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 한 뭐 5등급, 6등급이라고 하면은 한 50점, 뭐 40점 이런 점수대의 그쵸.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절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등급을 올리는 게 타 과목에 비해서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나 수학을 5등급, 6등급에서 뭐 3등급까지 올린다라기보다는 뭐 영어 3등급 맞으려면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한 10문제 이상 틀려도 사실은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미리 포기를 하고 네, 풀 수 있는 것부터 풀면은 그렇죠. 그럴 수 충분히 있기 가능한 때문에 점수일 그런 것 어떤 같은데요. 5등급, 6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는 조금 뭐 2,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을 타겟으로 말씀드리면서 어휘라도 일단은 꾸준히 가져가고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해 분량이라도 풀어보려고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5, 6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어에 비중을 두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수시가 또 이제 대세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영어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그 최저 그렇죠.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더 영어의 시간 분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EBS 교재가 사실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문장 해석 같은 것들이 사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구문을 공부하는 책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중에. 그러니까 어떤 구조의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학습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부터 한번 시작하고 한 3월 이후에 수능 특강이라든지 어떤 이런 EBS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잡아야 하는 부분은 어휘, 그리고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된다면은 구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독해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의 과목별 학습법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계속 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학습법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학습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분명 성적 향상의 길이 아까 있을 겁니다. 오답의 향기가 아니라 성적 향상의 향기에 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취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본인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향기에 네네. 취하진 않고 좀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네네.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먼저 본인부터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입시 이슈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